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내년이면 33이 되는 직장인입니다. 아직 싱글이지만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낸 이유는 유부녀가 될 뻔했다가 쓰레기 같은 놈을 가까스로 피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비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를 얻었다고 하면서 갑자기 저에게 파혼 선언을 했어요. 그 기가 막힌 사연을 오늘 얘기할까 합니다. 예비 남편은 저와 결혼까지 약속해놓고는 뒤에서 음흉한 짓거리를 하는 남자였는데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참 없는가 봅니다. 그런 놈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결혼까지 할 뻔했다가 자기 욕심이 발목을 잡은 그 인간 덕에 지옥불로 들어갈 뻔한 참사를 막았답니다. 어찌 보면 제가 파혼으로 인해 덕을 본 셈이죠. 하지만 파혼이라는 경험은 제가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긴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너무 믿었던 탓인지 배신감도 컸어요. 지금은 헤어진 남자친구와 저는 비밀 연애를 한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대개 사내 커플이 그렇듯이 우리 커플은 결혼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하고 비밀 연애를 했었습니다. 사귄 기간은 길지 않았어요. 3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었고 남편은 막 입사한 영업직 직원이었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 사람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서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좋은 인상은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와 다른 부서에 있었으니 사실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입사 초기에 자기 발로 저를 찾아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웬 멀대같이 키가 큰 사람이 화가 난 듯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 따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제 월급 좀 확인해 주시죠. 이게 맞나요? 저렇게 말하며 저에게 자기 월급 명세서를 내미는 겁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내미는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고 되물었습니다. 네? 월급이 잘못됐다니요? 맞게 들어갔는데요? 혹시 계좌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자 고개를 흔들며 하는 말이 참 황당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액수가 잘못되었다고요. 제가 왜 월급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실수령액 보고 황당해서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요. 혹시 이 회사 월급 2번 나오나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월급이 적을 리가요. 네? 월급이 적다뇨. 맞는 금액이에요. 입사일 기준으로 한 달 만근을 안 했으니 당연하죠. 지금 그것 때문에 명세서까지 들고 저 찾아오신 건가요? 제가 한 번만 설명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저는 월급이 적다며 씩씩거리는 그 사람에게 조목조목 왜 입사 첫 달에 월급이 적은지 설명해 주었던 일이 우리 첫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환한 얼굴이었지만 저의 설명을 듣고는 머쓱해진 얼굴로 돌아갔었죠. 그리고 미안하다며 저에게 커피 한 잔을 사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몇 번 하게 되었고 저도 처음에는 아니다 싶었지만 그 사람에게 점차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첫 만남에서 그 사람 성격이 보였던 것 같긴 해요. 월급 액수에 벌벌 떨고 따지는 모습만 봐도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말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신입 직원이 순진하게 뭘 한참 몰라서 따지는 줄만 알았죠. 어쨌든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 만난 후 남들 몰래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처음에 영업부 말단으로 시작했지만 소환이 좋고 능력이 꽤 괜찮았는지 승진도 빨랐습니다. 윗분들도 남자친구를 많이 예뻐라 했어요. 직업 특성상 술자리도 많았지만 같은 회사에 있다 보니 저는 대부분 이해하는 편이었고 사귀는 동안 여느 커플들과 다를 바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프로포즈를 받고 정식으로 양가의 인사도 드리며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 특히 아빠는 남자친구를 처음 보셨을 때부터 꽤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들이 없는 우리 집에 아들 같은 사위가 들어오면 참 좋겠다며 웃으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도 뿌듯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빠한테도 좋게 보였던 거죠. 아빠는 몇 번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남자친구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더라. 회사에서 김 사장도 칭찬을 많이 하더구나. 실제로 보니까 그 말이 맞는구먼. 우리 딸이랑 같이 회사에 한몫할 인물 맞는가 보다. 아빠도 김 사장이 그 친구 칭찬을 하니 더 관심이 가네. 맞아요, 아빠. 요즘 회사에서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물론 승진하려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지긴 해요. 저랑 같은 회사니까 서로 잘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빠도 그 사람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런데 아빠의 대답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빠는 그 사람을 이만저만 마음에 들어 하신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회사에서 중책을 맡겨도 되겠다 싶어. 처음에 영업부터 시작했으니 회사에 굴러가는 것도 잘 알 테고 무엇보다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구나. 물론 그때까지는 혹시 그 친구가 이 사실을 굳이 알게 할 필요는 없다. 알겠니? 네, 아빠. 근데 언젠가는 알게 될 사실인데 굳이 결혼할 때까지 감출 필요가 있나요? 다음에 우리 집 오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어때요? 남자친구가 아빠 회사 대표라는 걸 알면 놀라서 기절할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모르지. 아직은 말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대신 아빠가 좀 더 지켜볼게. 타이밍 봐서 말하는 일은 아빠가 결정할 테니까 너 결혼 준비 열심히 해. 아빠도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다. 사실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남자친구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 회사가 사실은 아빠 회사입니다. 아빠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지만 워낙 조용히 운영하시는 스타일이라 직원들은 대부분 아빠가 월급을 주시는 월급 사장님을 진짜 사장님인 줄 알고 있거든요. 남자친구도 그 사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업으로 운영하시는 중소기업이지만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보고 회사 운영은 아빠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계셨습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지금 직원들이 대표인 줄 알고 계신 분은 바지 사장이셨죠. 아빠는 무슨 까닭인지 제가 결혼할 사람이 같은 회사라고 하니 이 사실을 굳이 미리부터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아빠 말씀을 따랐습니다. 현재 회사 대표님에게 아빠가 남자친구에 대해 묻긴 하셨지만 저와 결혼할 사이라는 얘기 또한 안 하셨어요. 어쨌든 결혼 전에는 알게 될 일이라고 저 역시 생각하기도 했고요. 남자친구가 이렇게까지 회사 일에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랄지. 그땐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 사실을 남자친구가 미리 몰랐던 일이 저에게 얼마나 큰일로 돌아올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식으로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나니까 남자친구가 더 회사 일에 열정을 쏟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결혼 준비로 바쁠 줄 알았는데 그는 일에 매달리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너무 회사 일에 목매달 거 없다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요즘 너무 회사에만 매달리는 거 아니야?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조금은 나한테도 시간을 써줘야지. 회사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사장되는 것도 아니잖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에너지를 너무 쏟는 것 같아.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 말에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나 좋자고 하는 일 같아?
이게 다 너랑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승진도 빨리 하고 월급도 올라. 우리 결혼하고 나서 더 안정적으로 살려면 지금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안 그래? 기왕이면 더 좋은 부서로 가면 좋잖아. 우리 월급으로 집 사고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 남자가 면이 서려면 같은 회사에서 적어도 너보다는 비중 있는 일을 해야 나중에 우리 결혼 발표할 때도 다들 부럽다고 할걸? 사실 그 말에 감동하기도 했어요. 뭔가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을 상할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즈음 남자친구는 출장도 의욕적으로 많이 다녔고 술자리도 부쩍 많았어요. 게다가 사장님 눈에 들어야 한다며 각종 성과 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몸까지 상하면 어떡해.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 마. 넌 남자들 중심 조직을 잘 몰라.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처럼 해야 해. 그냥 날 믿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기를 믿어달라는 말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야망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자신의 커리어에 진심인 모습이 보기 좋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하던 모습 뒤에 숨겨진 속내가 뭔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가 그렇게까지 일에 몰두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거죠. 말은 저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속상한 일이 꽤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고 상견례를 앞두고 있음에도 남자친구는 예전보다 어쩐지 저에게 관심이 없는 듯 했거든요.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잡은 물고기에 밥을 안 준다는 건가 싶어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매번 우리 둘을 위해서라는 같은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꽤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특히 소문대로 회사 대표님이 남자친구를 눈여겨보신다더니 요즘은 둘이 술자리를 자주 함께한다는 소문까지 들리더라고요. 아빠에게 당부받은 일도 있고 했던 저는 대표님 눈에 들면 좋긴 하지 하는 마음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회사 동료로부터 정말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들 몇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중 한 대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들 혹시 얘기 들었어? 영업부 이대리. 이번에 승진 거의 확정이라던데? 대단하다. 대리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승진이라니. 아마 사장님 눈에 제대로 들은 모양이야. 나도 들었어. 근데 그게 그냥 잘해서가 아니래. 진짜 승진 이유는 따로 있다더라. 글쎄 사장님이 자기 딸을 이대리한테 소개해줬다며?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영업부 이대리라면 그게 제 남자친구잖아요? 우리 둘이 사귀는 건 물론 결혼을 계획한 사이임을 모르는 직원들은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가십거리를 말하듯 떠들었습니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사장님 딸이랑 연결되면 인생 확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대표님이랑 술자리도 자주 하고 다니고 그러나 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저는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써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혹시 그 영업부 이대리가 누구야? 나도 아는 사람이야? 네가 모를 리가 있나. 영업부 이대리라면 딱 한 명이잖아. 너도 알 거야. 그 들어오자마자 일에 욕심내고 월급 적다면서 너한테 따주러도 갔었다며. 아, 그 사람. 듣고 보니 알겠네. 뭐 일을 열심히 하긴 한다더라. 그래서 사장님이 예뻐하는 거지. 설마 딸을 소개했다니. 그건 너무 나갔다.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떠들지 말자. 난 못 들은 걸로 할게. 그 말을 듣고 그 자리를 피했지만 저는 이미 속이 뒤집혔어요. 직원들이 떠드는 말은 뜬소문일 뿐 설마 내 남자친구가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원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기줄투를 받기 마련이니까 주변에서 공연이 잘 나가고 사장님 예쁨까지 받는 남자친구를 곱게 보지 않아 만들어진 소문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이요. 그런 소문을 듣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이 요즘 저한테 이상하게 소홀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미 결혼 날짜를 양가 어른들 합의하에 잡기까지 했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와중에 이런 소문이 들리니 여간 찝찝한 게 아니었죠. 남자친구는 여전히 바빴고 제가 이런 소문이 있다는 얘기를 하자 처음에는 펄쩍 뛰며 자기를 어찌 보고 하는 소리냐고 절대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의 말보다 저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회사 안에서 돌던 소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졌어요. 특히 남자친구가 소문대로 승진까지 하자 소문은 거의 확신처럼 퍼져나갔죠. 대표님이 사장님 딸을 밀어주고 있다는 말이 직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저를 의심하는 게 아닌가 싶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남자친구의 행동도 점점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만나 결혼 논의를 하기로 한 날이었죠. 그 자리에서 아빠는 이제야 남자친구에게 회사의 진짜 주인이 본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하셨고 저희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긴장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라면 소문도 깨끗이 정리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남자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 동료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그날 회사에서도 남자친구를 본 사람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바쁜 일이 있겠지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해졌어요. 제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고 답장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 시간을 훌쩍 넘긴 뒤에야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중요한 날에 연락도 없이 늦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죠.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 줄 알아? 오늘 회사에는 또 왜 안 간 건데? 설마 저녁 약속 잊은 것도 아닐 테고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런데 막상 남자친구 목소리를 들으니 걱정이 더 커졌어요. 목소리가 평소 같지 않았거든요.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 얘기하기보단 중요한 얘기라서 직접 얼굴 보고 말해야 할 것 같아.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겠다길래 늦은 시간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날 남자친구의 표정이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밝고 장난기도 많은데 그날은 마치 큰 결정을 앞둔 사람처럼 굉장히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도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인데 직접 보고 얘기한다는 건데? 일단 우리 부모님께는 대충 둘러대고 왔어. 이렇게 중요한 날에 왜 연락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심각하게 굴어? 그러자 남자친구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보더니 말했어요. 중요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을 위해서는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게 맞는 일 같아서 직접 보자고 했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너를 위해서도 이게 맞아. 이상하게도 저는 남자친구가 말하는 표정을 보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목소리며 눈빛이 평소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저는 차마 더 말을 못하고 그의 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결심했다는 듯 말하더군요. 나 너랑 결혼 못할 것 같아. 미안하다, 은지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은 못하겠다고 결론이 내려지더라. 내가 믿었던 남자가 저에게 결혼을 못하겠다며 직접적으로 말을 듣는데 이건 아마 당해본 사람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서 멍하니 쳐다봤어요. 상견례만 하면 회사 직원들에게도 우리 관계를 밝히려고 한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뭐? 결혼을 못할 것 같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유가 있어서 하는 말이야? 그러자 남자친구가 정말 듣고도 믿지 못할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실은 나 우리 회사 사장님 딸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이런 말 하게 돼서 나도 참 면목이 없다.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밑도 끝도 없이 회사 사장님 딸이랑 결혼을 한다니? 나랑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동안 사장님 딸 나 몰래 만나서 연애라도 했다는 거야? 나랑 결혼까지 하려고 인사까지 다 한 사람이 뭐? 딴 여자랑 결혼을 해? 그것도 우리 회사 사장님 딸이랑? 회사 사장 딸과 결혼을 한다는 말에 저는 처음에 장난이라도 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순간 얼마 전 들은 남자친구에 대한 소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헛소문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흥분해서 따지는 말에도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얄미울 정도로요. 더 황당했던 건 이어진 말이었어요. 너 알잖아. 내 꿈이 얼마나 큰지.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야. 나도 너한테 미안하긴 한데 네가 내 앞길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좋은 말로 해봤자 헤어지자는 소리가 기분 좋을 리는 없을 테니까 내가 그냥 정 떨어지게 말할게. 그냥 내 인생 앞길 막지 말고 꺼져주면 안 되겠어? 네가 나한테 절대 줄 수 없는 것들을 얻을 기회가 왔는데 남자인 내가 어찌 포기를 하냐? 사랑은 나 한때야. 결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야. 너도 알잖아. 난 지금 위치보다 사회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꺼지라니요. 꺼지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몇 년을 만나면서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회사 사장 딸과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다뇨.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남자친구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내 앞길을 막지 말고 꺼지라니? 너 지금 그게 결혼 약속한 여자한테 한 말이야? 지금까지 내 눈 속이면서 이런 일을 꾸민 줄은 몰랐네. 애초에 그럼 나랑 왜 연애하고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어.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너랑 결혼하면 내 앞길이 막힐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 그만하자.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하는 것도 솔직히 엄청 고민한 거야. 넌 똑똑한 여자잖아. 내가 이쯤 얘기했으면 다 알아들으리라 믿어. 미안하다고? 3년을 사귀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고작 미안하다는 말로 대체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난 뭐였는데? 사장님 딸이랑 결혼하면 성공할 것 같으니 우리 약속은 저버리겠다? 알아는 들었어. 다시 한번 물을게. 정말 사장 딸이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남자친구는 제가 몰아붙이자 당황한 기색도 없이
계속 자기 합리화에만 몰두하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전에 미안해하던 기색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너 똑똑한 애잖아. 내 입으로 또 얘기해야 받아들일 거야? 이미 사장님은 나를 사위처럼 생각하고 계셔. 나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직원인 줄 알아? 나를 놓치면 사장님 입장에서도 손실이니까 붙잡으려고 사위로 점 찍으신 거라고. 그래? 알았어. 나 싫다고 뒤에서 속이고 딴 여자랑 저울질한 남자랑 나도 결혼할 마음 없어. 어디 마음먹은 대로 해봐.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 아마 네 마음대로 일이 잘 풀리지만은 않을 거야. 그것만 똑똑히 알아둬. 저의 말을 아마 그 사람은 회사에 소문을 내겠다는 말로 알아들었나 봅니다. 갑자기 피식하고 웃더니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알려봤자 너만 손해야. 회사 내에서 연애하다 헤어지면 솔직히 남자 여자 중에서 누가 더 타격이 클 것 같냐? 게다가 나는 사장 딸이랑 결혼하는데. 괜히 셀프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지 말고 조용히 헤어지자. 그래? 알았어. 그럼 누가 과연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지 나중에 두고 보자. 헤어지자는 선포를 들었을 때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차마 다 분노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온 시간은 모두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겠다는 그의 태도에 말도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 헤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죄가 아니죠. 자기가 지금 누구와의 결혼을 제 발로 찬 건지 똑바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래도 한때 결혼까지 약속한 연인인 저한테 꺼지라는 말을 했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회사 사장의 딸과 결혼하면 자기 오랜 꿈이 이루어진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떠올리니 내가 이 사람을 그동안 아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죠. 바로 제가 회사 진짜 주인의 딸이라는 사실이죠. 아빠는 이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제 소유주이고 평소에 겉으로 나서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바지 사장을 내세우신 것뿐인데 남자친구는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사장님의 딸과 결혼하면 자신의 인생이 탄탄대로일 거라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부모님께 바로 파혼을 선언했어요. 솔직히 그 사람과 더는 같은 미래를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은 당연히 깜짝 놀라시며 이유를 물으셨죠. 처음에는 화가 너무 나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억울한 마음을 꾹 참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 저 그 사람이 저랑 결혼 못하겠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사장님 딸이랑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 인생에서 더 좋은 선택이래요. 이 결혼은 여기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말을 들으셨어요. 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놈이 누구랑 결혼을 해? 회사 사장님 딸? 그놈 뭘 알고 하는 말이라니? 감히 내 딸한테 먼저 파혼하자고 했단 말이지? 나한테는 자기 앞길 막지 말고 꺼져달라는 말까지 했다니까요. 내가 그런 말까지 듣고 굳이 그 인간하고 결혼할 이유가 없죠. 나랑 파혼하면 누가 땅을 치고 후회할지 뭘 모르고 하는 소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엄마는 너무 화가 나셔서 말을 잇지 못하셨고 아빠는 점점 얼굴이 굳어지시더니 결국 큰 소리를 내셨어요. 뭐? 네 앞길을 막지 말라고 했다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빠는 완전히 극대노하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아빠가 그렇게 화내시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놈을 가만히 둘 수는 없지. 파혼을 하더라도 그 전에 내 딸이 받은 모욕은 반드시 갚아줘야겠다. 한번 혼쭐을 내줘야겠어.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저는 부모님이 저 때문에 속상하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솔직히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제 파혼을 별것 아니라며 제 편을 들어주시고 어떻게든 헤어진 남자친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에 속이 좀 풀리더라고요. 특히 아빠가 제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제가 받은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시는 게 정말 든든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계시니 남자친구와 파혼했지만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빠는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아빠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놈이 뭘 그렇게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겠다며 채비를 하시더니 저에게 오늘 하루 회사에 연차를 내고 같이 회사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아빠가 회사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원래 조용히 계시는 분인데 딸인 제가 이런 일을 당하니 남 앞에서 주목받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확실히 정리할 생각이신 거더라고요. 아빠, 굳이 회사에는 못하러 가요. 이제 어차피 끝난 사이인데요. 그냥 그 자식한테 나 누구인지 밝히고 회사에 못 다니게 하면 그만이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럴 순 없지. 내 딸이 지금 그런 놈한테 파혼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 딸이 파혼을 한 걸로 해줄 테니 너는 가만히 아빠가 하는 대로 있어. 내가 직접 가서 누가 누군지 제대로 알려줄 참이니까. 그렇게 아빠는 저에게 앞장서라고 하시며 회사를 방문하셨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아빠가 남자친구가 근무하는 부서로 들어섰을 때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더라고요. 마침 그 자리에는 대표님도 계셨습니다. 우리 아빠를 보고는 대표님도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가장 놀란 건 저와 아빠를 본 남자친구였을 겁니다. 눈이 아주 놀란 토끼 눈이 되었더라고요. 아마도 파혼하자고 먼저 요구했으니 아빠와 제가 따지기라도 하러 왔는 줄 알았나 봅니다. 굉장히 당황하며 저를 제지하려고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미처 말을 하기도 전에 회사 대표님이 아빠에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오, 회장님. 회사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오실 것 같았으면 미리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오늘은 대표님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서 미리 연락을 못 드렸네요. 근데 자리를 비켜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남자친구는 대표님이 아빠를 회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걸 듣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아빠를 처음 본 것처럼 쳐다봤고 그때 아빠는 조용히 남자친구를 향해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 아니, 영업부 이대리. 그러니까 자네가 요즘 회사에서 그렇게나 열심히 일을 하고 촉망받는 직원이라지. 남자친구는 아빠의 말에 당황하며 어버버거리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다시 대표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내가 한 말이 맞습니까? 여기 있는 이 직원이 내가 말한 것처럼 촉망받는 직원이 맞습니까? 그러자 대표님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입니다. 승진도 고려하고 있었고요. 아빠는 대표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남자친구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래, 이대리. 너 요즘 회사에서 꽤 잘 나간다고 들었는데 사장님 딸이랑 결혼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 축하할 일이지. 안 그래? 남자친구는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게... 네, 맞습니다.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빠가 쏜웃음을 지으시더니 마침내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 영광이라니.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집에 사위 노릇하던 놈이 금세 짝을 바꿔서 파혼하자고 하고는 영광이라고? 그래, 대표님, 이놈 말이 맞나요? 사위 될 사람이자 촉망받는 직원이 맞느냐 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전 남자친구 놈과 대표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어요. 전 남자친구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얼어붙었고 대표님은 영문을 모른다는 듯
저와 아빠를 번갈아 보며 말을 꺼냈죠. 네? 아니, 회장님, 이 직원이 제 예비사위긴 합니다만 조금 전 하신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댁에서 이 대리가 사위 노릇을 했다고요?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표님은 당황하셔서 얼굴이 새하얘지셨고 아마 저와 전 남자친구가 사내 커플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대표님에게 대답할 마음이 전혀 없으셨죠. 대신 전 남자친구를 향해 언성을 높이셨어요. 이 대리, 너 이놈! 어디 내 앞에서 앉아 당당히 말해봐. 네가 우리 딸한테 뭐라고 했는지. 뭐? 내 앞길 막지 말고 꺼지라고? 사장 딸이랑 결혼하면 인생이 펴질 거라고? 정말 네가 그따위 소리를 했단 말이냐? 전 남자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 제가 그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대체 이게 뭐가 어찌 된 건지... 저기, 은지야, 나한테 설명 좀 해줘. 하지만 제가 말할 겨를도 없이 아빠는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뭐 이놈아? 상황을 몰라? 내가 설명해주지. 자네가 그렇게나 충성을 다한 이 회사의 대주주이자 진짜 주인은 바로 나야. 자네가 내 딸을 함부로 내치고 이제는 여기 앉아 대표님한테 충성 맹세까지 하면서 내 앞에서 뭐? 대표 사이가 될 예정이라고? 영광이라고? 나 원참... 내 놈이 대표로 알고 있는 이 양반은 나한테 월급 받는 월급쟁이 바지 사장일 뿐이야. 그 순간 대표님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손을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두 분 사이에 개인적인 일이 있는 건가요? 아빠는 대표님을 향해 차갑게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대표님, 제가 곧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이 직원부터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이놈이 우리 집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아마 사위로 드릴 생각이 싹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남자친구의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얼굴로 저와 아빠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말을 잇지 못한 채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회장님 따님이셨다니. 그리고 이 대리가 회장님 따님과 결혼할 사이였다는 것도 정말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너무 충격입니다. 회장님, 이렇게 화내실 만한 일이네요. 회사에서 아빠의 폭로가 이어지자 대표님도 상황을 점점 깨닫는 듯 했어요. 처음엔 당황한 표정으로 아빠와 저, 그리고 전 남자친구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는 듯한 표정이 되더군요. 아니, 그게 무슨...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대리, 자네 그럼 지금까지 날 속인 거야? 대표님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전 남친 놈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더군요. 평소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그냥 잔뜩 겁먹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의도는 무슨 의도? 지금까지 날 속이고 내 앞길만 챙기려고 했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저는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어때? 누가 후회할 일인지 두고 보자고 했지? 이제 알겠어? 이게 네가 말한 앞길이라는 거야. 회사 대표랑 결혼하겠다고 나 내치더니 어때? 이제는 월급 사장님 딸하고도 결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전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며 우물쭈물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얼굴이더군요. 아빠는 그를 쏘아보며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감히 우리 딸을 모욕하고 우리 가족을 우습게 보면서 네 욕심만 채우려고 했지? 이제 다 끝났다. 너 같은 놈은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할 거야. 회사 진짜 주인인 내 사위가 됐으면 큰일 날 뻔했구만 그래.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잔머리 굴리다가 일이 된 줄이나 알아. 알겠나? 자네는 우리 회사에서도 아웃이야. 아빠가 진실을 밝히고 나서 남자친구는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만나던 여자를 가볍게 여겼던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모든 걸 알게 된 후 그 사람은 저와 아빠 앞에서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아차 싶었는지 바로 꼬리를 내리고 월급 사장님이 아닌 우리 아빠에게 싹싹 빌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발. 은지야, 내가 잘못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네가 회장님 딸이었다는 걸 알아서 잘못했다는 게 절대 아니야. 내 말 한 번만 믿어주라. 하지만 한때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였건만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친다 해도 제가 받은 상처와 실망을 되돌릴 수는 없을 일이었죠. 아니, 미안하지만 이제는 믿지 못할 것 같아. 너한테 기회를 줄 필요는 없어. 네가 선택한 결과를 네가 책임지면 되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지금 알았으니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내 앞길 막지 말고 사라지라고 했지? 이제 내가 너 앞길에서 확실히 사라져 줄게.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근데 네가 무슨 꿈을 꾸든 그 꿈은 여기서 끝날 거야. 그리고 나도 한마디만 하자. 너야말로 내 앞길 막지 말고 꺼져 줄래? 그제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통쾌했어요. 제가 받은 상처가 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인간에게 똑똑히 보여줬으니까요. 누가 진짜 후회할 사람인지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완전히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지만 저와 아빠는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었죠. 저는 아빠와 함께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날 아빠와 함께 회사를 나오며 느꼈던 감정은 정말 묘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억울함과 상처가 조금은 풀린 것 같아 속이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비참한 상황에 놓인 걸 보니 씁쓸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 후로 회사에서 들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 완전히 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진실을 밝혔으니 그가 대표님에게 쌓아 올린 신뢰도 하루아침에 무너졌겠죠. 회사에서도 점점 입지를 잃었고 결국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대표님의 딸과의 결혼도 결국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 사람과 결혼을 계속 진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그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전 남친이 그렇게나 꿈꿨던 성공의 길이 결국 자기 손으로 스스로 망쳐버린 셈이니까요. 그날 이후 전 남친은 저에게 여러 번 연락을 해오더군요. 처음엔 전화를 계속 걸어오더니 나중에는 장문의 메시지를 남기고 결국 저희 집 근처까지 찾아오기도 했죠. 어느 날 간신히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싹싹 빌더군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나서야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어. 다시 기회를 줄 순 없을까?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더라고요. 이미 모든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많은 걸 느꼈다니 다행이야. 근데 나는 더 이상 네가 없는 내 삶에서 충분히 행복할 준비가 돼 있어. 오히려 네가 이런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파혼하지 않았다면 내가 더 큰 고통을 겪었을 텐데. 네 덕에 모든 걸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싶어. 앞으로 네 앞길은 알아서 잘 헤쳐나가길 바라.
네 잘못은 네가 책임지고 살라는 말이야. 그 말을 듣고 그 인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애원이나 변명에 흔들릴 필요가 없었죠. 그 후로 제 삶은 훨씬 더 평온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잘했다. 네가 네 삶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한 거야. 앞으로는 너를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과 만날 거야. 그건 아빠가 분명히 안다. 아빠 덕에 파혼을 요구한 전 남자친구에게 시원한 복수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빠가 하시는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제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을 붙잡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 제가 더 나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사람의 본질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말로 꾸민 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 남자친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건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의 파혼을 말씀드리며 드리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혹시 구독자분들 중 누군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스스로를 먼저 돌봐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절대 낮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파혼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 일로 저를 아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죠. 지금 저는 훨씬 더 행복하고 저를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 여러분을 이용하려 한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이니까요.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